1942년 11월 13일부터 시작된 네이벌 배틀 오브 과달카날 해전을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13일 새벽에 벌어진 미국 함대와 일본 함대 간의 처절한 공방전은 미군 함대 측이 더 큰 피해를 입은 채 일단 오전 2시 30분까지 종료되는데요. 미 함대는 함대 사령관을 포함해 해군 소장 2명이 전사하는 등 인적, 물적 피해가 컸습니다. 이건 당시 기함이었던 미 중순양함 샌프란시스코의 11월 13일 새벽 전투 피해 상황도인데요. 동그랗게 표시된 부분이 전부 포탄을 맞은 곳이어서 당시 전투의 격렬함을 엿보게 해줍니다. 특히 미 함대 사령관이었던 켈러엔 제독이 있다가 전사한 함교 쪽에 집중타를 맞은 것이 보입니다. 이 사진은 13일 전투 직후 샌프란시스코 후방 구조물의 포격으로 인한 피해를 보여주고 있고, 함 외부에서 포탄의 파편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장면을 찍은 모습도 보입니다. 또한 이 사진에는 일본군의 포격으로 1.1인치 대공포대가 손상된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날 중순양함 포틀랜드가 우현 후미 부근의 어뢰를 맞아 조타불능이 되었는데요. 이 사진에는 포틀랜드의 후미 부분이 입은 어뢰로 인한 피해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11월 13일 해전에서 양측에서 침몰한 함정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일본 측에서는 전함 히에이 그리고 구축함 아카츠키와 요다치가 침몰했습니다. 미국 측에서는 먼저 구축함 쿠신과 레피를 비롯해 구축함 바튼과 몬센이 침몰했고, 경순양함 애틀랜타가 미군 기지 근처에서, 그리고 같은 급 경순양함 주노가 과달카날 남동쪽 근해에서 퇴각하다가 침몰했습니다. 이 배들은 전투가 벌어진 13일 새벽에 바로 침몰한 것들도 있고, 피해를 입고 불타다가 자침되거나 이날 늦게 침몰한 배들도 있습니다. 인명피해는 미군 측이 일본군의 2배 정도 되었으나 침몰한 군함의 총 톤수로 따져보면 전함 히에이 때문에 일본이 약 35,700톤이었고 미국은 총 6척에 약 2만 톤이었습니다. 양측의 나머지 함정들도 격렬한 전투에서 피해를 입은 것들이 많았습니다. 일본 함대는 육군부대 상륙에 앞서 핸더슨 비행장과 항공기들을 포격해 제공권을 약화시키고, 미군 수송부대도 공격할 예정이었는데 미 함대와의 전투로 작전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이건 미 함대가 일본 함대를 물리친 것이 아니라 한번 튕겨낸 것에 불과했고, 일본군은 바로 행동에 들어갔습니다. 히에이가 고초를 겪고 있던 13일 오전 미 함대의 헬레나와 샌프란시스코는 구축함 스테럭과 오벤원을 앞에 세우고 바누아투로 수리를 위해 항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샌프란시스코의 우현에는 이미 어뢰를 맞았던 경순양함 주노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과달카날 섬에서 남동쪽으로 약 75km 정도까지 도달했을 때 일본 2호 제26 잠수함이 나타나 주노의 어뢰를 명중시킵니다. 이때 시간은 오전 11시 3분경. 1942년 2월에 취역한 주노는 짧은 일생을 마치고 순식간에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이때 침몰한 주노 해역에서는 100에서 120명의 생존자들이 있었는데요. 구조 작업을 하다가 위험에 빠질 것이 염려돼 다른 함들은 그대로 해역을 빠져나갑니다. 이 선단을 지휘하던 헬레나의 길버트 후보 함장은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리고 상공을 지나가는 B-17 폭격기에 주노의 침몰 소식과 위치를 보내고, 폭격기는 이를 접수했으나 이 정보는 알 수 없는 이유로 미군 지휘부에 전달되지 못해 구조 작업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미군 선단이 바누아투에 들어온 이후 이 소식을 들은 홀지 제독은 후보 함장을 바로 해임하고 후보의 해군에서의 커리어가 사실상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다에 버려진 100여 명의 수병들은 굶주림과 갈증, 상어의 공격으로 한 명씩 목숨을 잃었고 결국 10명만이 8일 동안 표류한 끝에 구조되었습니다. 일본군에게 눈의 가시 같은 핸더슨 비행장과 이를 지키는 미 해병대, 야마모토 이소로쿠 연합함대 사령장관은 11월 13일 정오경, 13일 밤과 14일 두 번에 걸쳐 과달카날 해역에 잔여 미군 함대를 소탕하고 핸더슨 비행장 포격도 실행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13일에서 14일로 넘어가는 밤에 핸더슨 비행장 포격을 맡은 일본 함대는
13일 새벽 전투에서 큰 피해를 입은 미 함대가 철수하고 다른 함정들은 도착 못한 사이 무사히 과달카날 미군 기지 앞 해역까지 진입하는 데 성공합니다. 13일 밤 핸더슨 비행장 포격의 임무를 맡은 함정은 중순양함 스즈야와 마야였습니다. 이 중순양함 두 척은 구경 8인치가 조금 못 되는 20cm 포를 주포로 탑재하고 있었는데요. 11월 14일 오전 1시 30분부터 31분간에 걸쳐 핸더슨 비행장 포격을 실시합니다. 이 부대의 지휘관은 니시무라 쇼지 해군 소장이었고 이 포격에서 스즈야는 504발, 마야는 485발의 20cm 포탄을 퍼부었으나 미군 피해는 와일드캣 전투기 1기, 돈틀리스 폭격기 2기 파괴, 그리고 와일드캣 전투기 15기가 파편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것뿐이었습니다. 한 달 전이었던 10월 14일 공고와 하루나가 14인치 포 973발을 퍼부었을 때도 핸더슨 비행장은 큰 피해를 입었지만 정상 가동이 가능했기 때문에 20cm 포로 비행장 기능을 마비시킬 만큼 큰 피해를 줄 수는 없었습니다. 스즈야와 마야는 호위함들과 같이 쇼틀랜드 기지로의 회항을 시작하지만 문제는 또 날이 밝아오고 있었고 미군 항공기들이 이륙을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스즈야와 마야를 호위하던 함대에는 낯익은 이름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사보섬 해전을 일본의 승리로 이끌었던 미카와 군이치 중장이 역시 사보섬 해전에 참가했던 중순양함 초카이와 키누가사를 호위함으로 이끌고 왔습니다. 비행장 포격을 마친 일본 함대는 과달카날 해역을 빠져나와 14일 오전 8시경에는 뉴조지아섬 남단까지 이르게 되는데요. 여기서 핸더슨 비행장과 더 남쪽의 항모 엔터프라이즈에서 이륙한 항공기들에 따라잡힙니다. 공습을 가하는 미군 항공기들을 피하면서 계속 본진으로 향하던 함대 중 키누가사가 돈틀리스 폭격기의 명중탄과 지근탄을 맞아 선체가 손상을 입어 침수된 후 전복되어 침몰합니다. 키누가사에서는 함장 사와 마사오 대좌를 포함한 511명이 전사하고 146명이 구조되었습니다. 11월 14일에 운이 없었던 일본군 부대가 하나 더 있었는데요. 바로 13일 새벽에 작전 연기 명령을 받은 38사단 수송부대였습니다. 이 수송부대는 다나카라이조 소장이 지휘했고 수송선과 호위함들로 이루어졌는데요. 이 수송부대는 다시 남하 명령을 받고 11월 14일 아침에 남하를 시작했습니다. 이 부대가 과달카날로 항진하고 있을 때 당연하게도 미군 항공기들의 공습을 받았고 11척의 수송선 중 6척이 파괴되고 구조되지 못한 450명의 육군병사들이 사망했습니다. 수송선단이 괴멸적인 피해를 봤음에도 일본은 수송작전을 이때만 해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스즈야와 마야가 비행장을 포격하는 사이 미군은 왜 대처를 안 했을까요? 첫 번째 전투가 벌어진 11월 13일 새벽 항모 엔터프라이즈와 호위함대는 과달카날에서 한참 떨어진 남쪽 해상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홀지 제독은 13일 새벽에 큰 전투가 벌어진 소식을 접수했고 미군 수상함 부대 전력이 약화된 사이 13일 밤과 14일 새벽에 일본군이 비행장 포격과 병력 수송을 시도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홀지 제독은 전함 2척과 구축함 4척으로 따로 부대를 편성해서 신속히 과달카날로 보내 일본군의 작전을 막으려고 했으나 항모 엔터프라이즈와 미군 함대가 원래 홀지 제독이 예상했던 위치보다 훨씬 남쪽에 있어서 스즈야와 마야가 포격을 마치고 돌아갈 때까지 과달카날에 도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전함 워싱턴과 사우스다코타 그리고 구축함 4척으로 구성된 함대는 태스크포스 64로 명명되어 윌리스 리 해군 소장의 지휘하에 계속 과달카날로 향했습니다. 그렇지만 2척의 전함뿐만 아니라 4척의 구축함들도 같이 전투를 치러본 적은 없었습니다. 미 전함 워싱턴은 1941년 5월 15일에 취역한 노스캐롤라이나급의 2번함입니다. 기준 배수량은 36,000톤으로 기리시마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고 주포로는 사진에서 볼 수 있는 16인치 포를 총 9문, 3전장 포탑이 앞에 2개, 뒤에 하나씩 설치되었습니다. 워싱턴에 장착된 16인치 주포는 1941년 노스캐롤라이나급에 도입될 예정이었던 14인치 주포 대신 설치되었습니다. 지금 표시된 사람 크기를 보면 16인치 포탑의 크기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16인치 함포의 정식 명칭은 16인치 45 구경장 마크 6 함포이고 포탄의 무게는 약 1.2톤, 최대 사거리는 약 37km였습니다. 이 16인치 함포는 과달카날 해전 이전에 쓰인 적이 있는데요. 지금 시점에서 6일 전인 11월 8일 연합군이 북아프리카에 상륙할 때 카사블랑카 근해에서 미 전함 매사추세츠가 16인치 포를 이용해 큰 전과를 거두었습니다. 이건 매사추세츠의 16인치 포탑인데 전함 워싱턴의 포탑도 이것과 동일합니다. 전함 워싱턴은 취역 이후 대서양 전선에서 활약하다가 1942년 8월 하순 태평양으로 전출됩니다. 전함 사우스다코타는 사우스다코타급의 전함 4척 중 1번함이고 기준 배수량 약 38,500톤으로 워싱턴보다 약 10개월 늦은 1942년 3월에 취역했습니다. 사우스다코타는 워싱턴과 달리 처음부터 태평양 전선으로 보내졌고 1942년 10월 25일부터 치러진 산타크루즈 해전에도 참가했습니다. 사우스다코타도 워싱턴과 똑같이 16인치 함포를 주포로 탑재했습니다. 중순양함들의 포격작전과 동시에 일본은 전함 기리시마를 이용한 포격전을 다시 준비합니다. 여기에는 중순양함 아타고와 다카오 이외에 13일 새벽 전투에 참가했던 경순양함 나가라를 포함해 추가된 경순양함 센다이 그리고 구축함 9척이 따라왔습니다. 이 함대의 지휘는 곤도 노부타케 중장이 맡았습니다. 이 함대는 스즈야와 마야의 포격이 끝난 11월 14일 오전부터 남하를 시작했습니다. 11월 14일 오후 2시 55분 일본 정찰기가 과달카날 남쪽 약 160km 해상에서 과달카날로 접근해오는 미군 함대를 목격했다고 알려옵니다. 여기서 일본 정찰기는 구축함 4척은 확실히 파악을 했으나 워싱턴과 사우스다코타의 전함 2척을 순양함인 것으로 보고합니다. 그리고 오후 4시 29분에는 미 잠수함 플라잉 피쉬가 과달카날 북쪽 산타 이자벨 섬 근해에서 일본 함대를 목격하고 일본 함대에 어뢰 공격을 가했으나 성공하지는 못합니다. 플라잉 피쉬는 일본 함대 발견 소식을 타전하고 이제 양측이 모두 상대편 함대가 과달카날을 향해 전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 함대는 전진하면서 구축함 4척이 선두에 서고 후미에 전함 2척이 따라가는 대형을 취했습니다. 하루 전과 다른 점이라면 리 제독의 기함 워싱턴은 최신 SG 레이더를 달고 있었고 리 제독도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11월 14일) 오후 10시경 계속 남하한 일본 함대의 위치는 이 정도로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이미 오후 9시경에 기리시마의 정찰기가 리 제독의 미군 함대를 발견하고 위치를 보고했습니다. 지도에 일본 함대가 위치했던 시각인 오후 10시경 리 제독의 함대는 사보섬 북쪽 약 19km 정도까지 올라왔고 이제 곧 남동쪽으로 방향을 틀어 과달카날 쪽으로 내려갈 참이었습니다. 이때 워싱턴의 함장 글렌 데이비스는 수병들에게 곧 전투가 벌어질 것이며 모두에게 행운을 빈다는 함내 격려 방송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미군 함대는 급하게 오느라 무선통신에 쓰이는 콜사인을 못 받았는데요. 툴라기에 미군 PT보트 3척이 미 함대를 발견하고 적으로 오인할 뻔하다가 리 제독이 과달카날 사령부와의 무선통신에서 자신의 옛날 별명까지 얘기하면서 겨우 신원을 확인시켜 어쩌면 있었을지도 모르는 위기를 모면하기도 했습니다. 과달카날 섬 남쪽에서 출발해 서쪽을 통해 사보섬 쪽으로 접근했던 미국 함대는 사보섬을 북쪽으로 돌아 동남쪽으로 내려가다가 다시 사보섬 남단을 동쪽에서 접근하는 항로를 취하려고 계획했습니다. 윌리스 리 제독의 미국 함대는 전함 워싱턴, 사우스다코타 2척에 구축함 4척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곤도 노부타케 제독이 총지휘하는 일본 함대는 전함 기리시마와 중순양함 2척, 경순양함 2척에 구축함 9척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일본 함대는 사보섬 북쪽 먼 해상에서부터 남쪽으로 진입했고 이제 곧 함대를 나누어 사보섬을 가운데 두고 서쪽과 동쪽으로 돌입하게 됩니다. 주 임무인 과달카날의 핸더슨 비행장 포격을 맡은 부대에는 전함 키리시마와 중순양함 아타고와 다카오 그리고 구축함 2척이 배정되었습니다. 이 사진은 11월 14일 키리시마와 호위함들이 과달카날로 내려오는 모습을 찍은 것입니다.
남하하면서 사보섬 동쪽으로 갈라져 내려온 일본 함대는 하시모토 신타로 제독이 지휘하는 경순양함 센다이와 제19 구축대의 구축함 3척이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4척의 함정이 갈라져 나온 것이 오후 10시이고 바로 구축함 시키나미가 미군 함대를 200도 방향에서 목격했다고 보고합니다. 이때 일본 기록으로 본 미 함대의 위치는 사보섬 동쪽에서 남동쪽으로 가는 중으로 추측됩니다. 약 5분 뒤인 10시 5분 구축함 우라나미가 적함 중 신형 순양함이 있다고 보고합니다. 이는 미 함대의 대형 전함인 워싱턴과 사우스다코타를 순양함으로 착각한 것입니다. 원래 갈라져 나온 일본 함정 4쪽도 2척씩 나누어서 사보섬을 끼고 동서로 진입하려고 했으나 갑자기 나타난 미 함대를 보고 사보섬 동쪽으로 순양함 센다이를 추가로 보내게 됩니다. 하시모토 제독의 4척의 함정은 원래 각각 사보섬을 끼고 돌면서 정찰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이제 시간은 오후 11시, 또 다른 보고가 일본 함대에 들어옵니다. 오후 11시 일본 정찰기 한 대가 훨씬 전인 오후 9시 15분에 미 함대가 사보섬 북쪽을 통과해서 도는 것을 목격했다고 보고합니다. 같은 시각 일본 함들이 미 함대가 과달카날 미군 기지 쪽을 향해 항진한다고 보고하는데 그때까지도 아직 일본군은 미군 전함이 순양함인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전함 키리시마를 비롯한 포격부대는 사보섬 서쪽을 더 멀리 돌아 들어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일본 함대는 과달카날을 향해 계속 오고 있던 일본 수송부대도 목격합니다. 미군 함대도 일본군 통신 채널의 일본어 대화 내용을 듣고 적이 근접해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핸더슨 비행장을 포격할 기리시마 등의 일본 사격대는 오후 11시 6분 침로를 정남으로 변경해 항진하기 시작합니다. 미 함대는 10시 52분 이미 미군 기지 쪽으로 가던 항로를 서쪽으로 변경해서 항진하기 시작했고 사보섬 동쪽으로 와서 미 함대와 가장 가까웠던 쪽의 순양함 센다이에서도 이를 11시 7분경에 발견해 보고합니다. 이때 일본 함대를 총지휘하던 곤도 제독은 양함대가 현재의 항로를 유지한다면 기리시마가 포함된 부대가 미 함대와 맞닥뜨리게 될 것임을 알고 사보섬 동쪽으로 가는 함정들의 미군 함대를 먼저 상대하게 합니다. 이런 작전도 아직 미군 전함이 순양함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온 것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곤도 제독은 기리시마 등 비행장 포격부대 사보섬 북쪽으로 돌아갈 것을 명령합니다.